자, 동기차고로 생각해 볼게요. 동기차고는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 이유죠. 이유. 갑소유 A 토지를 을이 살 생각을 해요. A 토지를. 그래서 A 토지를 팔아라고 표시했어요. 자, 을의 의사, A 토지를 사야지. 표시, A 토지를 팔아라. 일치합니다. 일치하는데 을이 A 토지를 왜 사는가? 왜? 이게 동기죠. 공장 지으려고. 그런데 이 땅은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 이런 게 동기차고예요. 그래서 동기차고는 동기가 차고가 있을 뿐 의사표시는 일치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차고가 아니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동기차고입니다. 그래서 동기차고 의사표시가 일치하지만 의사표시하게 된 이유의 착오가 있는 경우 공장을 지을 수 없는 A 토지를 공장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공장을 지으려고 산 경우 이렇게 되죠. 원칙은 백구조 착오가 아니니까 취소 못합니다. 다만 예외, 우리 판례 둘 중에 하나. 공장을 짓고자 하는 을의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돼서 알려진 경우 또는 을이 갑에게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갑에 의하여 갑이 공장 부지로 최적이다라고 말을 해. 그래서 을은 땅 주인이 공장 부지로 최적이다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공장 지을 수 있나 보다 라고 착각을 한 거죠. 즉 을의 동기의 착오가 갑에 의해서 유발된 경우 요럴 때는 착오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좀 전에 지문에 나왔죠?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에 따라서 증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땅을 국가에 증여한 경우 유발된 동기의 착오 이렇게 됩니다.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돼서 알려진 경우와 관련해서 표시돼서 알려지기만 하면 됩니다. 합의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을이 공장을 짓고자 하는 동기를 갑에게 표시하여 갑이 알게 되는 걸로 충분하고 더 나아가서 갑과 을 사이에 그 땅에 공장을 짓기로 하자라고 합의까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동기차고의 개념과 어떻게 처리하는가 및 판례,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11번 착오에 한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동기죠, 동기. 나는 공장을 지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땅을 샀는데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더라. 이게 뭐예요? 동기의 착오죠. 2번 나왔어요. 중요분이 아닌 거 외워달라 그랬죠. 시가착오, 면적착오, 지분 부족, 소유자 착오, 가압류 등기 원인 무효, 공동상속인을 단독상속인으로 차고, 구상금 채무를 소비대차 채무로 차고. 이런 것들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 그랬죠. 자, 2번 나왔어요. 가압류 등기, 원인 무효,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니까 착오를 이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3번은 동기의 착오인데 상대방에서 유발됐죠. 그럼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4번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를 했는데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았지요. 따라서 뭐가 있는 거야? 중대한 과실이 있지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취소할 수 없다가 되죠. 자, 5번은 계약 해제 가서 볼 건데요. 지금은 그냥 외워주세요. 매매 계약이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매매 계약이 매도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령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그 이미 해제된 계약을 착오 취소할 수 있다가 판례라는 거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해 두세요. 12번
1번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는가? 있다. 유효.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야 우리 나중에 설령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는 하지 말자라고 얼마든지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그 약정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를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2번 건물과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했는데 지분이 부족합니다.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3번은 서명 날인의 착오라고요. 엉뚱한 서류에 도장 찍는 거, 엉뚱한 서류에 서명 날인하는 거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서라고 생각하고 서명 날인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연대 보증 계약서더라. 그러면 나는 부동산 거래를 한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지만 연대 보증 의사를 표시한 거고 모르니까 이게 당연히 착오가 되겠죠. 이런 거 서명 날인의 착오라고도 합니다. 자, 4번 또 나왔네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을 했어요. 그럼 표의자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원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취소할 수 있다. 4번이 틀렸죠. 자, 5번 유발된 동기의 착오라고 되어 있죠.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착오가 될 수 있죠. 틀린 것은 4번 이렇게 되겠죠. 13번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또 남았네요.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를 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옳은 질문이죠. 2번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가 판례입니다. 즉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사람은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3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으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지요. 중요 부분이 아니니까 취소할 수 없다가 되죠. 4번 또 나왔네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했습니다. 그럼 원래 취소 못하죠. 하지만 상대방이 착오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가 되죠. 있다. 자, 5번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요 부분은 착오자가 증명합니다. 착오자는 계약을 취소하려는 사람이에요. 즉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증명하는 거예요. 중요 부분은. 중요 부분의 착오다라는 것은 착오자가 즉 취소하려는 자가 계약의 효력을 부정 부인하려는 자가 증명하는 거고요.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거는 상대방이 취소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됩니다. 이 입증 책임 두 개 꼭 구별해서 기억해 두세요. 중요 부분의 착오인지는 착오자가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증명을 하는데요. 이때 착오자, 다른 말로 취소하려는 자, 다른 말로 범죄의 효력을 부인, 부정하려는 자, 반면에 상대방,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 범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된다 그랬죠. 상대방은 뭐예요? 범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범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이렇게 됩니다. 1번 딱 풀고 바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정확하게 기억하신다면 답 1번 고르고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2, 3, 4, 5번은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14번 착오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박스 형태 문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란 말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최근 판례죠.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요. 그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거고요. 매수인은 하자가 없다고 착각하고 물건을 매수한 거예요. 따라서 이때 담보 책임이란 제도가 적용되겠죠. 근데 우리 대법원은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건 별개고 매수인은 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즉 착오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경과실이라고 돼 있죠. 경과실이라면 취소할 수 있죠. 취소했다. 손해배상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랬죠.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습니다. 디귿 또 나왔어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리을 또 나왔네요. 매도인이 해제했어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그죠? 따라서 옳은 건 기역과 디귿. 기역, 디귿 잘 골라놓고 답을 니은, 리을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실수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 리을 아니다. 제가 그 얘기해놓고 제가 틀리고 자빠진데. 니은, 리을이 아니라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역, 디귿 고르시면 되죠. 고르라요. 어디 있어요? 옳은 거. 기역, 디귿. 어디 갔어?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한 매수인의 취소권 배제되지 않는다. 경과실,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니은 틀렸고. 그럼 니은 들어있는 거 일단 다 제껴. 답은 4번 아니면. 디귿.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고. 리얼? 취소할 수, 이거 답이,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요 4번이 기억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오타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옳은 건 모두로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옳은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져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 따라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옳은 지문입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죠. 착오 취소할 수 있다지요.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들어있는 건 일단 다 제껴야 됩니다. 다 틀린 지문입니다. 답은 4번인데요. 하나가 빠졌습니다. 기역도 옳은 지문입니다. 기역 디귿. 이거 한글 파일을 PPT로 옮기는 과정에서 저거 빼먹은 것 같습니다. 자, 답은 기역 디귿. (15번)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자,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3개. 비진이 표시, 허위 표시, 착오. 그거죠?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1번. 통정 허위 표시로 표시에 무효로 대응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또 나왔어요. 파산관제인. 포괄승계인이지만 제3자. 그 다음에 파산관제인의 선악은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 채권자 일부라도 선이라면 파산관제인은 선이. 옳은 지문이네요. 자, 이번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효가 되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3번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되는 게 아니라 허위 표시와 구별되죠. 착오하고는 자신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되는 거죠. 착오는 모르는 거니까. 지금 3번은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가 아니라 허위 표시와 구별된다라고 해야 옳은 증명이 됩니다. 4번 제3자는 선의가 추정된다 그랬으니까 선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지요. 자, 5번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취소할 수 있죠. 즉 매수인의 착오 취소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고요. 일치하는 경우가 나와야 되겠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경우인데, 일치하는 경우는 시간을 조금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